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고3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어법 어휘 4주 특강을 이제까지 분당이랑 대치에서만 해왔습니다. 근데 분당과 대치에서 이 특강을 하고 나서 제가 어떤 후기들을 받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문장 구조론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접니다. 자, 먼저 저를 보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 특강이 끝나자마자는 아무도 연락이 안 옵니다. 왜냐면 끝났다라는 거에 너무 행복해서 아무도 연락이 안 오다가 나중에 제가 어느 연락을 받았냐면 3년 후, 4년 후 또는 2년 후 이럴 때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연락을 받냐면 선생님 덕분에 그때 중학교 올라오면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문법들 쫙 다 정리해놨던 거 덕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할 때 너무 편했었다라는 댓글들이 지금도 제 유튜브에도 계속 달리고 중학교 올라오면서 그때 엄마가 들으라고 해서 내가 싫어하면서 들었는데 왜냐면 제 거가 설명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쨌건 끝까지 긴 기간이 아니니까 4주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들어놨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훨씬 더 내신할 때 편했습니다 라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거에 관련한 특강을 제가 목동에서는 이번에 처음을 하게 되는데 저는 목동에서는 지금 고3만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1 예비 고1 아이들에 대해서 이 특강을 한번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처음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grammar 문법부터 설명을 하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절대 문법 문제풀이 이런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문법 정말 방대한 양의 문법을 한 번에 다 소화할 수 있게끔 내 머릿속에 문법의 그림 하나의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써놨죠. 중구난방 흩어진 문법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는 구조적인 시야가 먼저다 라고 해서 제가 나가는 숙제는 전부 다 수업 시간에는 짧은 문장 간단한 문장으로 배운 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끔 녹음해 오거나 아니면 저 앞에서 직접 하는 걸 숙제로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접할 때는 되게 싫어하는데 결국에는 집에 가기 위해서는 숙제를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어서 집에서 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남자애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에다가 되게 열심히 막 자기가 녹음까지 하면서 열심히 막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오기도 하고요. 저한테 설명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숙제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남학생들은 자기 막 변성기다. 자기 목소리 자기 듣기가 너무 싫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너 타이핑 쳐와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핑 치는 것도 귀찮아 해서 결국에는 제 앞에서 설명을 하고 집에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하면 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숙제를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눈으로 푸는 어법은 시험장에서 배신합니다. 눈으로 푸는 어법은 이제까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들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필요한 어법은 이제까지 중학교 때 그때 조금씩 그냥 파트별로 나왔었던 그 fragmentary하게 나왔었던 그 조각별로 나오던 그런 문법이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가자마자 고1 3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5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이 모든 거를 우리 애가 어떻게 알아 할 정도로 너무나 방대한 양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까지 알았던 거 열심히 했을 거기 때문에 목동 지역 아이들 열심히 하면은 그거 열심히 했던 거를 정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투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아니면 관계사 절 따로, 도치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 거를 한 번에 묶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주 동안에는 이제까지 내가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게 결국에는 이게 명사 절로 한 번에 묶이는구나, 명사 구로 한 번에 묶이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에 이어주는 그런 수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나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 수업을 이투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내신 따라가기 버겁다라고 해서 내신 선생님들은 바로 자 여기 명사 절이 주어로 쓰인 문장에서 도치가 일어났지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 아이는 명사 절이 뭔지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신 따라갈 때 진도 따라가기도 벅찬데 용어가 안 잡히니까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내가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 문제풀이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 애는 설명하는 거 잘 못하는데, 아니요, 애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다 한 10번 이상씩 설명을 해주고 암기를 시켰던 것을 숙제로 설명하도록 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설명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음 A부터 D까지를 다 완성을 하게끔 설명을 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A에는 어떤 요소 들어가야 되고 B에는 어떤 요소 들어가야 되고 C에는 어떤 요소 들어가야 되고 모범 답안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 답안을 그대로 읽으면 절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한테 설명을 하려고 숙제를 제출을 하려고 자기가 여러 번 말로 곱씹게 되면은 중간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라서 저는 이 설명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쉬운 뼈대를 가지고 실전 문장으로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양대산맥으로 중요한 게 지금 잡아야 될 게 바로 단어입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더군다나 저는 지금 고3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영어를 엄마가 엄청 시켜서 영어를 되게 많이 했대요. 잘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때 이렇게 설문조사를 써요. 영어는 나에게 땡땡이다 라는 설문조사를 쓰게끔 하는데, 영어는 나에게 땡땡이다 라는 곳에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거의 욕설을 써놓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영어 공부 얼마나 했냐라는 질문에 내신 시간 말고는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단어를 거의 외우지 않았다. 이런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루에 저는 100개씩 암기를 하도록 시킵니다. 100개씩 대신 주 7일은 아니에요. 주 5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숙제는 사실 저랑 티키타카만 익숙해지면 어법 아까 그 녹음하는 숙제는 빨리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해야 될 건 이 단어 외우기예요. 단어를 주 500개씩 외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못해요 라는 표정으로 어머니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지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루에 100개씩 주 500개를 하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단어장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컬러로 제가 바꿨는데 원래 이제 형태가 이 흑백이 보기가 쉬워서 흑백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게 2024년 3월에 나왔었던 단어들 모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inherent라는 단어가 그 3월 모의고사 때 나왔다라고 쳤을 때 inherent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inherent의 유의어인 intrinsic, innate, hardwire, indigenous가 같이 따라 붙습니다. 즉 이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단어가 기출되었을 때 B, C, D, E라는 유의어를 제가 같이 외우게끔 합니다. 이거 유의어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기출 복화는 이 단어장 자체가 기출 단어들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돌고 돌게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2024년 3월에 나왔었던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3월 문제가 그러면 도대체 데이 몇에서 끝나냐? 데이 5개면 한 모의고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5개 데이 5는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한 주 동안 한 회차의 모의고사 단어 플러스 유의어를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내재된 타고난 같은 이런 빈출 어휘들은 분명히 다음 모의고사 때 또 나옵니다. 근데 다음 모의고사 때는 이 단어로는 안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나왔었던 단어가 inherent였으면은 다음번에는 B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A, C, D, E 단어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다 모르는 거여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나중에는 물론 두 번째 본다고 바로 눈에 익진 않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봤던 것 같은데 정도로만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이 단어가 3번 정도 반복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그때서야 나 여기 중에서 얘 알고 얘 아는데 얘만 더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반복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줄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는 단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단어 시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저한테 직접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직접 제출을 하는데 처음에 외울 때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 시간을 매일매일 적도록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55분 걸렸다라고 하는 학생이 6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막 이 학생의 엄청난 막 혁신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까지 제가 했을 때 선생님 저희 아이는 진짜 단어가 약합니다. 그리고 절대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러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받는 학생들이다 라고 쳤을 때 처음에 단어 외우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6주 지나면 저 정도로 시간이 줄어들어요. 15분대. 그 다음에 처음에 외울 때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한 3등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친구들도 50분대로 줄어들어요. 그 처음에 외울 때 3시간 정도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그냥 100개씩만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줄어들어요. 1시간 20분 이렇게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누구나 줄어요. 단어 외우는 시간은. 근데 어차피 단어 외우는 시간 줄일 거 미리 줄여 놓는 게 훨씬 더 애들한테 나중에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고3을 가르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EBSI에서 수능 개념부터 시작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파이널까지 다 가르치는 강사고 현장에서는 고3만 가르치고 있는데 고3 아이들이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영어를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단어를 고등학교 유의어, 동의어 그 그룹 군들끼리 묶어서 외워놓는 거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이 단어장을 이제 좋아하는 애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외우기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좋아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오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심지어 대단어장을 단어장만 사가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내신에서 고등학교 때 영어 내신은 달달달달 외워서 안 되는 이유가 단어가 변형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변형될 단어들을 미리 외워놓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케어를 보자면 제가 이 모든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단어 특강을 먼저 앞에 합니다. 그래서 어휘 확장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접두사나 어근 이걸 활용해가지고 단어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 미달 시 대충 하원시키지 않습니다. 통과할 때까지 제가 직접 1대1 보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0% 이게 뭐냐면 집에 혼자 가거나 그냥 무단으로 이탈한 게 이제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머니들께서 특히나 단어를 잘 안 한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그날 배웠었던 내용들을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줍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주고 거기 안에서 리뷰 테스트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유튜브 댓글로 달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원정의입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바로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에는 비밀 댓글로도 달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